한국과 국제 전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여기는 RBS 부흥복음 통일 방송입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 통일 방송입니다. 동포 여러분, 장마가 왕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호우경보가 내린 지역들이 있는데요. 비가 많이 내릴 때 호우경보주의보가 내리는데요. 먼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자면요. 호우주의보의 기준은요, 3시간에 내린 비가 60mm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될 때라고 합니다. 호우경보 발령 기준은요, 3시간 동안 내리는 비가 90mm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로 예상될 때입니다. 호우주의보 3시간 내린 비 60mm 이상 예상 또는 12시간 강우량 110mm 이상, 호우경보 3시간 내린 비가 90mm 이상 예상될 때 또는 12시간 강우량 180mm 이상이 예상될 때입니다. 호우특보가 발령되면 계곡, 하천, 방파제 같은 위험 지역에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고, 침수가 우려한 곳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떠나가지 않도록 작업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집에는 하수구나 배수구 체크, 옹벽이나 척대 등을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산사태, 홍수로 인한 침수 등의 위험이 늘 있기 때문에 위험 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한 짐을 꾸려두는 것도 좋습니다. 호우주의보 기준, 호우경보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날씨입니다. 내일 전 지역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올해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고 오후에 황해도와 평안남도, 함경도 소나기가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9일에서 10일은요. 황해도, 함경남도 지역 30에서 80mm, 평안도, 함경북도 지역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 11일은요. 평안남도, 함경도 5에서 20mm입니다. 기온과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구름이 많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22도에서 최고기온 30도입니다. 올해는 구름이 많고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1도에서 최고기온 30도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구름이 많고 오후엔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22도에서 최고기온 32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20도에서 최고기온 30도입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흐리고 한때 비가 오고요. 오후에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2도에서 최고기온 30도 되겠습니다. 올해는 흐립니다. 최저기온 21도에서 최고기온 29도입니다. 대전은 내일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2도에서 최고기온 30도. 올해는 흐리고 올해 오후에는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20도에서 최고기온 30도가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함은 내일 흐리고 비가 오겠고요. 오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20도에서 최고기온 29도가 되겠습니다. 모레는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8도에서 최고기온 32도가 되겠습니다. 해산은 내일 흐리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7도에서 최고기온 28도, 모레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11도에서 최고기온 25도가 되겠습니다. 한교목도 청진, 내일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8도에서 최고기온 26도가 되겠습니다. 모레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19도에서 최고기온 28도 되겠습니다. 부산은 내일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0도에서 최고기온 23도 되겠습니다. 모레는 오전에 맑고 오후엔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9도에서 최고기온 23도 되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내일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고요. 구름이 많겠습니다. 파고는 0.5에서 1.0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는 맑겠습니다. 파고 0.5에서 1.0m까지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고요. 파고 1.0에서 2.0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는 맑겠습니다. 파고는 1.0에서 2.0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북도 앞바다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파고 0.5에서 1.5m까지 일겠고요. 모레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파고 0.5에서 1.0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먼바다 내일 오전에 구름이 많겠고요. 오후에 맑겠습니다. 파고 1.0에서 2.0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파고 0.5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이상 RBS에서 전해드리는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보건복음통일 방송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문화의 밤 시간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요, 지난 주말 피아니스트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피아니스트라는 영화는요, 독일 나치 시대에 핍박받는 유대인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다룬 영화입니다. 극중 주인공 스필만은 유명한 피아니스트로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히틀러가 집권하는 독일의 나치 시대에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하는 그 강도가 점점 강해져서 결국엔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을 학살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지옥 같은 곳에서 생존한 주인공 스필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수대상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고증한 명작 피아니스트는요, 벌써 개봉 2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죽을 목숨을 겨우 연명하며 죽음을 내일로 미루는 삶을 살 뿐인 스필만에게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매 순간 은인을 만나는 기회들이 생겼는데요. 그렇게 목숨은 부지되었고 결국 독일군은 연합군에 패배하게 되면서 스필만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유대인을 잔혹하게 죽여대던 독일군 중에서도요, 스필만에게 은인이었던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신들의 동족들을 죽이는 독일군의 장교한테 일신처를 발각되었지만 독일군 장교는 스필만의 연주를 듣고 나서 그의 연주에 반하게 되고 그를 숨겨주고 식료품을 전달해줍니다. 그에게 들었던 피아노 연주곡에 반해서인지 한 생명에 대한 미안함인지 이 시간 영화 피아니스트의 줄거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Bringen Sie uns 1939년 폴란드의 바르샤바. 앨범을 녹음하고 있던 한 피아니스트는 갑자기 들리는 굉음에도 연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필만.
하지만 밖에서 보이던 대목은 폭격이었고 스튜디오가 엉망으로 변하자 결국 밖으로 대피하게 되죠. 그리고 이 폭격은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다는 신호였기에 그날 집으로 돌아왔을 땐 이미 가족들이 피난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라디오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폴란드를 도울 거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이내 모두들 안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며칠 후 그들의 발행과는 달리 시내 거리엔 독일 군인들이 가득해졌고 이내 유태인은 가질 수 있는 돈이 제한되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들어갈 수 있는 식당도 제한되게 되었죠. 그런데다 모든 유태인들은 별표가 새겨진 완장을 차게 해서 한 번에 봐도 유태인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법령 또한 선포되기도 하죠. 그렇게 이 법령이 시행된 이후 유태인 표식은 폴란드의 폭력과 억압의 표적이 됩니다. 지나가다 독일군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던 이후 우리 뺨을 맞거나 유태인이 인도로 걷지 못하는 것들은 그들에겐 일상이 되어버리죠. 그러다 결국 유태인 거주지역이라는 것까지 생기게 되고 폴란드에 있는 유태인 40만 명을 한 구역 안으로 몰아넣는 아주 끔찍한 이주 정책이 시행되기 이릅니다. 그리고 강제로 이주된 그곳은 외부와의 차단을 위해서 높은 벽이 세워졌고 그 안에 유태인들은 철저히 감금된 채 비참한 운명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길거리 곳곳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시체들이 혼재되어 있었고 그 와중에도 독일 군인들은 유태인들을 부정하고 괴롭히며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유태인 경찰로부터 스팔만과 그의 남동생이 경찰에 지원할 것을 권유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거절을 하죠. 이유는 독일군의 악사가 되어 동포를 감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스팔만은 카페에서 추월을 치는 삶을 연망하고 유태인들의 삶은 갈수록 추락으로 치닫게 됩니다. 독일 군인들은 수시로 유태인들의 집에 들어와 검령하고는 기분에 따라 꿈을 즐기는 폭행과 살인을 일삼았죠. 그리고 동족을 판 유태인 경찰들은 더욱 악랄하게 동족을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길거리에는 배고픔에 울부짖는 사람들이 늘고 바닥에는 썩은 시체가 내부러졌어도 그 그냥 지나치며 유태인들은 그들의 비참한 삶에 점점 익숙해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일군이 유태인 집단을 어디론가 데려가기 위해 열차에 태우려 하고 그 안에는 스필만과 그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열차에 올라타려던 그때 예전에 그 유태인 경찰이 스필만을 보고 그를 밖으로 빼내고 말죠. 이에 스필만은 가족들과 떨어지기를 거부하지만 사실 그 열차는 가스실로 향하는 열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태인 경찰은 그래도 신분이 있던 스필만을 살려주려 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스필만은 홀로 살아남게 되고 다시 유태인 거주지역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에는 이미 생존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스필만은 망연자실해하며 이전 자신이 친숙했던 장소들을 하염없이 다니다가 예전에 일하던 카페 건물에서 다행히 살아남은 지인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스필만은 그와 함께 한동안 몸을 숨기게 되고 잠잠해진 이후 독일인들을 위해 강제 노동을 하는 유태인들의 무리 속에 항로를 하게 되죠. 그렇게 그는 다시 목숨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갖은 고초에 시달려야 했으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스필만은 마을로 일을 나가는 다른 유태인 노동자에게 부탁 하나를 합니다. 그것은 밖에 있는 자신의 폴란드 친구에게 쪽지 하나를 전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쪽지 안에는 스필만이 자신을 챙겨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침 시간이 지난 뒤 내용을 전달받은 친구 부부와 스필만은 만나게 되고 그들의 도움으로 스필만은 조금은 안전한 곳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독일군에게 발각되고 그 부부는 연행되어 가고 중간 역할을 하던 남자가 스필만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하지만 그런 도망가기를 거부하고 그곳에 남겠다고 합니다. 어차피 스필만에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리고 종종 들려오는 옆방 소리를 들으며 잠시 행복에 사로잡히지만 그것도 잠시 그가 실수로 접시를 깨뜨리며 자신의 정체를 그만 들키고 말죠. 한편 그가 유태인 거주지역을 나온 이후 그 안에 유태인들은 반군을 조직해서 독일군에 저항을 해보지만 결국 진압되고 모두가 살해되고 모든 것은 불타게 되고 말죠.
그렇게 정체를 들고 도망갈 상대가 된 스필만은 일전에 중간 역할을 하던 남자가 위급할 때 찾아가라며 알려준 주소로 무작정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이들의 도움으로 작은 방에 다시 숨어 살게 되는데 그곳은 독일군 진영 한 복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생각 때문이었던 거죠. 이렇게 도움을 준 이들은 종종 방문하여 음식을 전달해 주지만 처음지는 않았습니다. 음식은 부족했고 굶주림이 지속되자 스필만은 몸이 아프기까지 했죠. 그리고 시가지에서는 독일군에 대한 지하 조직의 저항과 매일같이 전투가 끊이지 않자 스필만은 하루하루를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날도 저항 세력의 공격이 이어지고 이는 스필만이 머무르고 있는 건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독일군은 전차까지 동원해서 스필만이 있는 건물을 포격했고 이에 스필만의 의신처가 한순간에 초토화되고 말죠. 그러자 그는 당황해 하다가 오르차에 죽을 고비를 던져가며 필사적으로 벽에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빠져나온 스필만은 다시 거리를 떠돌게 되고 그는 고여있는 오물과 썩은 감자를 먹으며 목숨을 연명해 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에서 밀린 독일군이 바르샤바에서 승리를 하게 되자 시내 모든 건물들을 불태워 없애버리죠. 그러자 시내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스필만은 빈집을 뒤져가며 더욱 어렵게 살아가는 처지가 됩니다. 그러다 하루는 스필만이 어떤 집에 들어가 어랍게 통조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오랫동안 굶주렸던 그는 반가움과 함께 흰동물을 들고 통조림을 따는데 한 독일군 장교에게 들키고 말죠. 순간 얼어붙은 스필만. 장교는 그에게 누구냐고 묻고 스필만은 자신이 피아니스트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장교는 그를 피아노 학교 대동아리 쳐보라고 하는데 그 말에 스필만은 자신이 들고 있던 통조림통 대신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가 예전에 우울했던 모습이 다시 재생되자 그 장교는 그 스필만의 모습에 넋을 잃고 말죠. 그리고 이날 그 장교는 스필만을 살려주게 되고 다음 날엔 음식까지 가져다주며 몇 주만 기다리면 전쟁이 끝날 거라고도 알려줍니다. 그 이후로도 장교는 계속해서 스필만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생각하는 뒤에는 자신의 코트까지 벗어주며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독일은 폴란드에도 퇴각을 하고 자유를 되찾은 폴란드에서 스필만이 그가 고통을 보냈던 밝은 햇살과 재회를 하게 되죠. 영화 피아니스트는 실제 유태인 피아니스트 슈필만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이고요. 영화 속의 독일군 장교는 실제로 슈필만을 도와준 그 인물이면서 당시 나치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고 유태인들을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름은 호젠벨트라고 하는데 이 호젠벨트는 전쟁이 끝난 후에 소련의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됐고요. 여러 차례 고문 끝에 1952년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사망 당시에는 고문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지능이 7살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참 영화를 보면서 전쟁은 진짜 비극이다. 제가 위키백과에 나온 그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당시 유태인 수용소에서 4살짜리 구이도와 이나라는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둘이 끌고 와서는 서로의 등을 이렇게 합쳐서 꿰매놨다고 하는데 이유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한 모습으로 나온 아이들이 매일같이 고통 속에서 그 비명을 질러댔다. 보다 못한 엄마는 결국 그 아이들을 키웠고 누가 더하던 덜하던 그 당시 나치라는 집단의 그 이념에 반하는 그 대상이 돼서 죽은 유태인 사망자가 600만 명인 거잖아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요즘 더 이런 게 더 진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우리처럼 일상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들을 죽이고 끔찍한 일을 벌이는 걸 보면서 인간의 이성은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나라 정말 강한 나라 됐으면 좋겠어요. 푸틴 이 개 독일군 장교가 스필만의 은인이 된다는 마지막 장면은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 장교 앞에서 치던 피아노 연주곡 쇼팽 발라드 1번은
정말 감동적인 연주였는데요. 우리 동포 여러분과도 함께 듣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세상을 구하는, 세상을 구합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